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은 백지 젖은 눈빛으로 애써 웃음 지으. 예, 다시 한번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하게 죄송함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춘추관 출입기자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설처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늘 그래도 격이 없는 소통의 자, 지금부터 대통령님과 우리 출입기자단의 격이 없는 소통의 상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춘추관 기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는 그전에도 몇 번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간사단하고 사이에 그 일정 조율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나빠지면서 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또 오미크론 이렇게 또 확산되면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또 이렇게 미루게 되기도 했고요. 북악산 전면 개방할 때 또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또 산행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말로 다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소통 이런 게 이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 요 행사 시작 이전부터 좀 먼저 오셔서 아마 청와대도 좀 둘러보시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행사 후에도 좀 더 살펴보시고 또 뭐 사진도 많이 좀 찍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청와대 시대라는 그런 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와대 시대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런 정인들이십니다. 아마 춘추관 기자라는 말도 이제는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와대 시대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이제 소회가 있는데 혹시라도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 또는 청와대의 역사를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이제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간을 끝낸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조금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좀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에까지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그냥 객관적이고 엄연한 그런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하자면 뭔가 청산하고 이제 바꿔야 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더 이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한때 구중궁궐 그런 말을 또 이제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는 역시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만 해도 우선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었고, 인왕산, 북악산이 또 전면 개방이 되었고, 청와대 경내 관람도 크게 늘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한 20만 명 국민들이 청와대로 관람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또 훨씬 더 개방된 그런 공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개방돼 나가고 또 열려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 대격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그 격변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 좀 더 선도 국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격변의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늘 생생하게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기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이렇게 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이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역할의 차이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정부는 언론이 좀 사실과 다르게 또는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이렇게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언론은 또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언론과 더 소통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또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역시 지금 와서 크게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어쨌든 대한민국을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정부와 청와대가 고생했던 만큼 우리 언론 여러분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그처럼 이렇게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그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곧 끝납니다만 끝나면 그냥 평범한 국민, 평범한 시민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생각입니다. 뭐 이게 오며 가며 혹시 또 우연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서로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알아보거든 마지막 청와대 시대 마지막 출입 기자였다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통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길에서 만나시면 대통령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 알아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임기 만료를 함께 앞두고 있는 총간사 문준모입니다. 웃어주셔도 되는데요. 먼저 지난 5년간 이렇게 무겁고 외로운 자리를 지키고 맡아주신 대통령님께 정말 존경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통령과 그 기자들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신 그 비서실장 이하 그 참모분들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기자들은 이 마지막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마크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사실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빼놓고는 항상 대통령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슨 고백은 아닌데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지, 그것을 항상 묻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이제 저희 일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는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백신을 맞으시고 또 이렇게 이 선체로 사실 답변을 하신다는 게 제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죄송합니다. 긴장했나 보네.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얻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질문을 좀 간결하게 해주셔서 대통령님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그 청와대와 참모분들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준모 대표간사는 대통령님 인사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 할 말만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대통령님만 생각했다는 말씀과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마크맨이라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 여러분과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 그래도 우리 다가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하니까 좀 마스크를 쓰려면 그래도 한 잔씩은 따르고 해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자, 기자님 여러분 마스크를 살짝 벗으시고요. 양옆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기자님께 서로 막걸리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걸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호승 정책실장님 자리가 제일 조용합니다. 역시. 네, 옆에 다들 따르셨으면 비서실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 저 이 테이블 단위로 따지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 건배는 이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기왕에 잔을 따르셨으니까요. 대통령님 그 질의응답이 끝나고 건배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만 분위기상 지금 먼저 건배를 한번 하시고 질의응답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좀 다 들어주시고요. 예, 대통령님께서 건배사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왜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할까요? 자, 여러분 녹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으로는 아주 맛있는 막걸리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가슴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람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배! 네, 그러면 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규 기자가 1번으로 퇴임 전에 오해를 불식시켜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2주 뒤에 대통령의 삶은 어떤가 그게 모든 국민들께서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방금 전 모두 말씀에서도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은 걸 감안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을 찾는 목소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찾는 목소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행보나 메시지나 이런 걸 일절 관여하지 않으실 것으로 진지 궁금하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민주주의 2.0과 같은 이러한 다른 형태의 구상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허용이 된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에서 얼마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으로 함께하겠다 말씀 주셨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기를 극복했듯이 대통령께서도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대북 관계,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상도 좀 함께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이 말씀하셨던 그 지난 이야기 저는 뭐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쯤이면 마지막 날 일정을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봤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9일 18시 그냥 업무 우리 그 마침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다음 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이후에 KTX로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날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의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뭐 신구 정권 간의 무슨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언론이 왜 갈등이란 말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여기 청와대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간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짐들은 다 이사를 가고 사람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지막 어수선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공공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취임식을 마치고 카프레이드 같은 걸 통해서 청와대로 이제 처음 출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맞으면 이제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좀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고 지금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직무를 할 계획이고 바로 또 그날부터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좀 담담하게 그렇게 일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퇴임하면 제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무슨 뭐 은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뭐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며 가며 또 자연스럽게 우리 또 국민들 만날 수도 있을 테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이 고마워서 그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그런 만나는 시간을
일정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 밖에는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서 부분은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이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이런 것이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냥 그런 차원의 노력으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신일을 앞두고 지금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제인들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자 입장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면은 이 사법 정의와 이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도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임기 내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원안이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또 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또 협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또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주는 그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뭐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아주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 수사나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또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능력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그리고 또 검찰의 일부 특수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5년간 많은 결단과 선택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두고는 사회적 진통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결정을 좀 후회하시는지,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가신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싶으실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고요. 공개적으로 드렸던 그 외에 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회고로 해서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맞은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까 뭐 더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좀 미루어두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대통령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많은 지역 언론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지역 언론 대표 대통령 시간 줄여주셔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강원일보 핵심 국정과제 하나로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지방 읍면동의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균형발전 대책이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주민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자치법과 지방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차기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지방이 소멸을
측정할 정도로 지방은 쇠퇴하고 반면에 수도권은 과밀로 또 고통받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도 하고 해서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고 또 지방 일괄이양법을 통해서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일괄이양하기도 하고 또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 그 재정을 대단히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말하자면 되돌리지는 못했다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이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 생각하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해법은 결국 문제는 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완전히 광역교통망으로 단일 그 경제권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도대체 지방이 그 경쟁력으로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광역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좀 다극화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초강력 협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구상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특별 자치 권을 형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에 동의가 된 것이죠. 또 그에 대해서 또 차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이 빠르게 발전돼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울경이 거치지 않고 똑같은 모델이 대구 경북 간에 또 광주 전남 간에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경우에 우리 이제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제주도는 말하자면 이제 초강력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또 강원도에 특화된 예를 들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든다든가 전라북도는 또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이렇게 경제권력으로 만든다거나 뭐 제주도는 화석연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히 그 신재생 에너지로만 운영하는 그런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특화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단의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과 촬영의 취재도 여기까지임을 공지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님과 미디어편의 김수정 기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엠바고는 약속대로 저녁 7시까지임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났었는지 이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은 밝지만 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설처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로서 이렇게 녹지원에 모셨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늘 그래도 격이 없는 지금부터 대통령님과 우리 출입 기자단의 격이 없는 소통의 상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춘추관 기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는 그 전에도 몇 번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간사단하고 사이에 그 일정 조율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나빠지면서 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또 오미크론 이렇게 또 확산되면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또 이렇게 미루게 되기도 했고요. 북악산 전면 개방할 때 또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또 산행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말로 다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소통 이런 게 이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 요 행사 시작 이전부터 좀 먼저 오셔서 아마 청와대도 좀 둘러보시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행사 후에도 좀 더 살펴보시고 또 뭐 사진도 많이 좀 찍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청와대 시대라는 그런 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와대 시대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런 정인들이십니다. 아마 춘추관 기자라는 말도 이제는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와대 시대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이제 소회가 있는데 혹시라도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 또는 청와대의 역사를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이제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간을 끝낸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조금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좀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에까지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그냥 객관적이고 엄연한 그런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하자면
뭔가 청산하고 이제 바꿔야 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더 이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한때 구중궁궐 그런 말을 또 이제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는 역시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만 해도 우선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었고 인왕산, 북악산이 또 전면 개방이 되었고 청와대 경내 관람도 크게 늘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한 20만 명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또 훨씬 더 개방된 그런 공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개방돼 나가고 또 열려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 대격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그 격변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 좀 더 선도 국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격변의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늘 생생하게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기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이렇게 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이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역할의 차이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정부는 언론이 좀 사실과 다르게 또는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이렇게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언론은 또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언론과 더 소통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또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거 역시 지금 와서 크게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어쨌든 대한민국을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정부와 청와대가 고생했던 만큼 우리 언론 여러분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그처럼 이렇게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그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곧 끝납니다만 끝나면 그냥 평범한 국민, 평범한 시민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생각입니다. 뭐 이게 오며 가며 혹시 또 우연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서로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알아보거든 마지막 청와대 시대 마지막 출입 기자였다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통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길에서 만나시면 대통령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 알아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임기 만료를 함께 앞두고 있는 총간사 문준모입니다. 네, 웃어주셔도 되는데요. 네, 먼저 지난 5년간 이렇게 무겁고 외로운 자리를 지키고 맡아주신 대통령님께 정말 존경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통령과 그 기자들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신 그 비서실장 이하 그 참모분들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기자들은 이 마지막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마크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사실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빼놓고는 항상 대통령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슨 고백은 아닌데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지, 그것을 항상 묻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이제 저희 일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는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백신을 맞으시고 또 이렇게 이 선체로 사실 답변을 하신다는 게 제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죄송합니다. 긴장했나 보네요.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얻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질문을 좀 간결하게 해주셔서 대통령님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그 청와대와 참모분들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준모 대표간사는 대통령님 인사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 할 말만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맨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탁 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 여러분과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딱딱한 질의응답들이었던 우리 바람의 노래입니까? 이 멜로디가 가슴속에 이렇게 울리면서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태규 기자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승님, 네. 예, 잠시만 질문 답변 받는데, 그래도 우리 다가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하니까 좀 마스크를 쓰려면 그래도 한 잔씩은 따르고 해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이호승 정책실장님 자리가 제일 조용합니다. 역시. 네, 옆에 다들 따르셨으면 비서실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못하겠어요 지금. 네, 여러분, 이 테이블 단위로 따지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 건배는 이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할까요? 자, 여러분 녹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으로는 아주 맛있는 막걸리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가슴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람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규 기자. 이번에 오해를 불식시켜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2주 뒤에 대통령의 삶을 어떤가, 그게 모든 국민들께서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방금 전 모두 말씀에서도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은 걸 감안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을 찾는 목소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찾는 목소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행보나 메시지나 이런 걸 일절 관여하지 않으실 것으로 신지 궁금하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민주주의 2.0과 같은 이러한 다른 형태의 구상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허용이 된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에서 얼마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으로 함께하겠다 말씀 주셨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핵 위기를 극복했듯이 대통령께서도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대북 관계,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상도 좀 함께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 이야기 저는 뭐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쯤이면 마지막 날 일정을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봤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9일 18시 그냥 업무 우리 그 마침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다음 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이후에 KTX로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날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의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뭐 신구 정권 간의 무슨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언론이 왜 갈등이란 말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여기 청와대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간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짐들은 다 이사를 가고 사람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지막 어수선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공공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취임식을 마치고 카프레이드 같은 걸 통해서 청와대로 이제 처음 출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맞으면 이제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좀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고 지금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직무를 할 계획이고 바로 또 그날부터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좀 담담하게 그렇게 일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퇴임하면 제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무슨 뭐 은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뭐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며 가며 또 자연스럽게 우리 또 국민들 만날 수도 있을 테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이 고마워서 그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그런 만나는 시간을 일정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 밖에는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서 부분은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이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이런 것이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냥 그런 차원의 노력으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석간탄 신의를 앞두고 지금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제인들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자 입장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면은 이 사법 정의와 이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원안이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또 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또 협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또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그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아주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 수사나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또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능력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그리고 또 검찰의 일부 특수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두고는 사회적 진통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결정을 좀 후회하시는지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가신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싶으실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드렸던 그 외에 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회고로에서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맞은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까 뭐 더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좀 미루어두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대통령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주셔서 대통령 시간 줄여주셔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강원일보 국정과제 하나로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지방 읍면동의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균형발전 대책이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주민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자치법과 지방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차기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쇠퇴하고 반면에 수도권은 과밀로 또 고통받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도 하고 해서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고 또 지방 일괄이양법을 통해서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일괄이양하기도 하고 또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 그 재정을 대단히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말하자면 되돌리지는 못했다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이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 생각하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해법은 결국 문제는 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완전히 광역교통망으로 단일 그 경제권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도대체 지방이 그 경쟁력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광역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좀 다극화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초강력 협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구상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특별 자치권을 형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에 동의가 된 것이죠. 또 그에 대해서 또 차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이 빠르게 발전돼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울경이 거치지 않고 똑같은 모델이 대구 경북 간에 또 광주 전남 간에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경우에 우리 이제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제주도는 말하자면 이제 초강력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강원도에 특화된 예를 들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든다든가 전라북도는 또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이렇게 경제권력으로 만든다거나 뭐 제주도는 화석연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히 그 신재생 에너지로만 운영하는 그런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특화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